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고 쓸 수 있는 실전 컨텐츠 준호폴로의 지역 강의. 당신이 계속 서류를 강탈하는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많이 했으니까 각설하고 강의고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와서 좀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도 얘들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서류를 강탈하는 이유. 제 단위는 명확하고 키워드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를 안 보고 누굴 본다? 주변을 본다. 주변 친구를 본다. 주변 친구.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서류를 강탈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제가 항상 말하는 팩트입니다. 자, 왜 이 단어에는 이 문장에는 뭔 이야기가 들었느냐? 기준이 합격의 기준이 합격의 기준이 주변 친구들에 있는 겁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나 자기는 나죠. 자기소개서 나를 보고 나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를 본다? 주변 친구들, 주변에 합격하는 친구들을 봅니다. 걔는 걔고 나는 나여야 되는데 주변 사람을 봅니다. 주변에서 합격하는 걸 봅니다. 이게 운일 수도 있고요. 합격하는 친구들의 사례가 이 친구들이 진짜 스펙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스펙이 기본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자소서를 잘 썼다든지. 근데 이 자소서가 잘 쓰진 않는데 이 두 개에 걸려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뭐 스펙업의 독지사의 학교 자소서라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기준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저 정도면 잘 쓰는 거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끔하시나요? 일단 그런 데서 정보를 보고 뭐라도 정답이 있겠지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서류를 강탈하는 이유입니다. 자, 독지사나 스펙업에 보면은 합격 자소서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격 자소서들을 봅니다. 그거는요, 원래 스펙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뭐 운이 좋아서라든지 운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런 사례들이 꼭 최종 합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펙도 갖추고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학벌도 포함되죠. 뭐 다 갖추고 인상도 좋아 보이고 서글서글해 보이고 집안도 좋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학교 짜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펙 좀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스펙 보고 자소서 보고 아, 이 정도까지 쓰면 되는데 내가 스펙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라든지 아니면 내가 저 정도 써야 되는구나 저것을 봅니다. 주변 친구들 주변에 이렇게 독지사 스펙업에 온 거를 보는 겁니다.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들 중에서 원래 운이 좋아서 서류가 됐다라든지 스펙이 좋아서 서류가 된 사람들 어느 정도 갖춘 게 있어서 그냥 그 커트라인 넘어서 간신히 서류가 된 사람들 최종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나이스하게 못 쓰면 절대 최종은 안 됩니다. 근데 말했듯이 인상 좋고 서글서글해 보이고 스펙도 어느 정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다. 운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런 기준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절대 가고 싶은 회사 못 갑니다. 평생. 이게 현실이고 취업 시장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 서류를 광탈하는 이유. 나를 안 보고 주변의 친구, 스펙업, 독지사의 합격 사례를 보고 있다. 당신이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서류를 떨어져 놓고서 그 기준을 계속 이런 데서 보고 있다. 주변에서 이 사람도 이런 스펙 때문에 됐는데 나는 그러니까 더 스펙 쌓아서 토익 공부하고 이런 거 더 준비해야지. 자격증 더 준비해야지. 저 사람 스펙에 맞춰야지. 1. 이게 첫 번째 사례. 그리고 주변에 독지사 스펙업 올라오고 그 사람 스펙 올려놓고 자기소개서 합격 자소서 올려놨는데 어디서 그냥 좀 교육 같은 거 듣고 나서 잘 써 보여. 첨삭 많이 받았으니까 잘 다듬어진 것 같아. 그 사람은 스펙이 근데 좋아. 안 좋아도 학교에 어떻게 운 좋게 됐어. 자, 스펙 좋으면 운 좋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상 좋고 어느 정도 사람이 서글서글해 보이면은 이 잘할 것 같으면은. 근데 운 좋아서 서류대 깎은 사람들은 절대로 취업이 안 되고요. 이렇게 스펙 좋은 사람들도 운으로는 취업할 확률이 거의 30% 이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고 주변 친구들이나 독지사랑 스펙업을 이거 1, 2, 3 여기 올라온 합격 자소서를 보고 그 기준으로 합격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서류가 광탈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기준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계속 진화를 시켜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이제 인원 모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업 분석 그 재무 분석하는 거랑 이제 책 보고 나름의 기존의 내공도 있어서 그런 걸로 이제 가이드를 계속 해줄 겁니다. 진화시켜서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게끔 임원을 감동시키고 사장을 감동시키고 하게끔 이 새끼 진짜 미쳐 있구나. 우리 회사에 미쳐 있구나. 열정 있구나. 진짜 끝을 봤구나. 너는 진짜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걸 만들어 줄 겁니다. 제 오프에 강의 오는 사람분들에게는 자, 제가 제시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때려치세요. 취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게 독한 사람 아닌데 절대 서류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도 운으로 붙는 겁니다. 운으로 붙으면 떨어집니다. 당연히. 아마 지금도 그렇게 써서 운으로 붙어서 1차, 2차에서 내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취업시장의 8, 90%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머지 붙는 5%, 3%가 뭐냐?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를 보고 진지하게 내가 그 기업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합격의 기준은 이제 이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합격의 기준을 이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 이거는 제 수학적으로 해볼게요. 이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30상 단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100을 봐야 되고요. 저희 오프 강의 듣는 분들은 150을 보게 할 겁니다. 150을 만들어낼 겁니다. 150을 만들어내서 이거 못 가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수능 공부나 대학교에서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공부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절대 정답이 없고요. 최종에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놓고 그걸 공개할까요?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서 정말 누구나 들어가야 하는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후배들이 그런 걸 물어봐도 그냥 최초에 자기가 잘 못 썼던 자소서 그냥 붙었다고 뻥치고 그냥 줄 겁니다. 진짜로 주는 것도 있어도 그냥 조금 좀 흐트러지고 줄 겁니다. 왜냐? 자기가 힘들게 한 건데 공짜로 주겠어요? 된 사람들이 공짜가 자기가 힘들게 한 거를 이 정도까지 써야 돼라고 거저 알려주겠냐고요. 안 알려줍니다. 누구 좋으라고 알려줍니까?
오픈을 해도 오픈을 해도 그 기준이 80, 40, 80만 가도 붙을 수 있는데 다 지금 30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으로 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갖춰서 스펙이나 운, 기존에 원래 될 만한 사람들이 나 합격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 보고 아, 이 정도만 쓰면 되는구나. 그런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 해볼까요? 저도 좋은 대학교 안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공부하는 기준이랑 연고대 그 아래 서울 중위권 하는 공부하는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서울대 간 사람들한테는 기본인 겁니다. 기본. 그냥 기본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쓴 자소서,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소서, 합격했고 최종 합격까지 된 사람들 자소서, 그들이 봤을 때 이 30%의 자소서는 30분이면 30분도 안 걸려서 쓰는 자소서인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된 사람들하고 안 된 사람들하고 기준이 다른 겁니다. 지금 자기 신의 자소서가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쓴 거 보고 잘 썼다 생각이 들면은 그 기준을 지금 갖다 버리세요. 그게 지금 떨어지는 이유고 서류 강탈한 이유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 겁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 당장에 면접이나 서류 강탈하고 있다. 그 기준을 지금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제 자소서 강의 보면서 어느 항목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기준치를 높여야 되는지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철저하게 기준을 내가 세우세요. 자기소개서의 질은 내가 세운다.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찾아서. 어떻게 찾는다? 현장에서 찾고, 독서로 찾고, 현장은 현직자한테 물어보고, 독서는 나의 내공이나 통찰력을 쌓아서 기업을 분석을 한다. 어떻게? 직무로. 직무가 어떻게 돈을 다 벌어다 주는지. 그리고 그게 나를 보게끔 한다. 철저하게. 나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실력이 있는가? 결국 최종 조직의 정점인 사람이 보는 거는 실력이다. 실력. 인상 좋고 서글서글하고 일 잘할 것 같은 거는 안 본다. 실력만 본다. 실력 있으면 돈을 벌어다 줄 거서 뽑는다. 성격은 다 비슷비슷하다. 실력 있는 애는 어떤 일이든 해낸다. 못 줄 일을 줘도 해낸다. 이게 나를 봐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자소서 쓸 때부터 주변을 보지 마세요.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준도 자신이 세우는 겁니다. 기준에 한계는 없습니다. 뛰어넘으세요. 어, 인사 담당자랑 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했지? 이게 기준입니다. 됐나요? 자, 제가 2014년도 신용정보원 이제 은행연합회 합격했던 자소서인데요. 이때 뭔가 읽어보실래요? 네. 저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곧 금융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의 본질은 바로 녹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규모나 가치가 클수록 시장에서 거래하기 힘듭니다. 빠른 거래, 쉬운 거래를 위해서는 자산을 분리해야 됩니다. 금덩이를 자르면 가루가 되면서 녹아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고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금덩이를 잘라 금융의 본연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신용정보원이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서 이제 각 금융기관의 그 이제 CSS라고 그 개인 그 신용 분석을 하는 거랑 이제 대출 정보나 이런 여러 다른 이제 기관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까지 합쳐서 CSR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이 수집한 정보를 이제 비식별화해서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신용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 신용 분석을. 그거를 지금 금융의 본질하고 연결시키려는 사고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것도 잘 쓴 건 아니에요. 급하게 쓰느라 나름 고민하고 고민했고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앞에 도입을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렇게 각 그 신용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금융의 적재적소에 워낙에 그 금융의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주게끔 할 것이고 이런 게 금융의 본질인 녹아서 잘 흐르게끔 하는 거고 녹아서 잘 흐르는 게 결국에는 금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고민을 해서 쓴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운이 좋았는지 여태까지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저는 IT인데 이제 이런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 잘 연결해 쓴 거죠. 어, 그리고 저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 소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디테일하게 더 잘 써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계속 컨텐츠로 업데이트 하긴 할 겁니다. 기업 분석도 정말 철저하게 할 거고요. 예. 일단은 이 정도도 제가 지금 현직자고 5년 차의 직장인으로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제 기준으로 60점도 안 되는 자소서입니다. 기준은 자신이 세우는 겁니다. 제 기준에는 저는 150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60인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서류 광탈하는 이유 이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준비해서 최종까지 다 붙었습니다. 여러 군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칠게요.